탭을 클릭하시고요. 그러면은 관망 탭을 클릭하신 다음에 먼저 등장하는 메뉴들이 있는데 그 메뉴 항목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프로젝트는 다른 지적이나 용대수에 있는 프로젝트 기능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고 있고요. 기초자료 등록에서는 관망 모델링하고 그 다음에 관망 보고서 그리고 관망 해석에 필요한 데이터 값들을 세팅하는 기능들을 기초자료 등록에서 진행을 하고요. 관망 모델링은 관망 심볼을 활용해가지고 노드하고 링크 같은 그런 특성 데이터를 활용해가지고 관망 모델링에 필요한 기능들을 가지고 있는 게 관망 모델링 메뉴입니다. 그리고 해석 옵션 설정에서는 이 파트에서 하는 설정들은 해석 엔진에 필요한 값들을 세팅하는 부분인데요. 그런 기능들을 해석 옵션 설정에서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관망 해석에서는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이피넷 엔진에 필요한 데이터를 생성하고 그리고 생성한 결과를 이피넷에 던져줘가지고 결과값까지 확인한 기능을 관망 해석 엔진에서 관망 해석 메뉴에서 진행합니다. 그리고 광경 최적화는 우선 파이프가 없다는 가정하에 현재 설정된 관망 모델링을 기반을 해가지고 어떤 파이프 크기라든지 용량이라든지 그런 게 더 좋은지에 대한 자동화해서 결과를 알려주는 게 환경 최적화 메뉴에서 수행하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노선 계획에서 진행하는 거는 그 다른 용배수나 지적 측량에서도 경지 정리 같은 데서 진행하는 것처럼 관망이 있고 관망 외에 노선을 그려서 이게 어떤 방향으로 어떤 모양으로 진행될지에 대한 설계를 하는 게 노선 계획 메뉴가 진행하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설계 결과 검토 메뉴에서는 한국농어노총 공사에서 필요한 보고서들을 만들어주는 기능들을 쓰고 있는데요. 엑셀로 해서 해당 보고서들의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메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관리 메뉴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프로젝트 관리에서 신규 프로젝트를 선택을 하시고 다음과 같이 프로젝트 생성하시고 도면 목록 관리 메뉴에 들어가시면은 현재 생성된 프로젝트에 대한 도면 정보를 볼 수가 있고요. 다음으로 기초자료 등록 메뉴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초자료 등록 메뉴에서는 현재 프로젝트에 필요한 데이터들을 설정하는 부분이고요. 전체 관로 재원 정보를 클릭하시면은 현재 프로젝트에 사용할 수 있는 관에 대한 정보를 전부 볼 수가 있고 설치기나 추가를 통해서 필요한 관 정보를 등록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사용 관로 설정 메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용 관로 설정 메뉴에서는 현재 프로젝트에서 사용할 관을 선택하는 건데 추가 버튼을 클릭하게 되시면 전체 관 정보가 다 뜨게 되고 그래서 사용할 관을 선택하신 다음에 클릭하시면은 다음과 같이 등록이 되게 됩니다. 다음으로 설계 계산 재원 정보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설계 계산 재원 메뉴에서는 이제 공통 메뉴, 수교과, 매설 깊이, 광 구조 같은 데이터를 설정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설정하는 데이터들은 농어촌 공사에서 필요한 보고서를 생성할 때 필요한 데이터를 설정하는 부분이고요. 여기서 설정한 데이터들은 나중에 설계 결과 검토에서 선택할 수 있는 이런 메뉴에서 수교값 계산, 수리 계산에 필요한 데이터들의 설정 값으로 사용되게 됩니다. 다음으로 광구조 계산 재원을 선택하겠습니다. 광구조 계산 재원에서는 관의 여기 보시면은 외압, 하중, 기초 지식 같은 데이터를 설정할 수 있는데 여기서 입력한 데이터들도 관망 해석 엔진에 입력되는 데이터는 아니고 농어촌 공사에서 사용하는 결과 보고서를 생성하는 엑셀 데이터 생성하는데 본 데이터들이 사용되게 됩니다. 다음으로 관망 모델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관망 심볼 입력을 클릭하시면은 현재 심볼로 입력할 수 있는 6개의 심볼이 볼 수가 있고요. 노드 종류와 링크 종류가 있습니다. 먼저 간단한 심볼 수원 한 개와 절점 2개로 이루어져 있는 간단한 심볼 모델링을 진행하겠습니다. 여기 밑에 명령창을 보시면은 지금 진행하고 있는 명령 과정을 볼 수가 있고요. 먼저 관로 시작 노드를 선택하라고 되어 있고, 두 번째는 종료 노드를 선택하라고 되어 있고요. 클릭하시면 되고요. 다음으로 노드 링크 일괄 변환 메뉴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일괄 변환에서는 좀 전에 관망 심볼 입력에서처럼 일일이 입력하는 게 아니라 폴리라인을 통해서 직접 관 구조를 그린 후에 절정을 일괄적으로 입력할 때 선택을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개별 속성 편집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별 속성 편집에서는 그 심볼이 가지고 있는 특성 값을 보거나 아니면 편집할 때 개별 속성 편집을 통해서 진행하게 되고요. 지금 4번 노드를 선택했는데 4번 노드 절점으로서 절점에 필요한 데이터들을 다음과 같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노드 일괄 편집입니다. 되겠습니다. 노드 속성 일괄 편집은 지금 절점 일괄 편집에서는 절점으로 지금 4개가 등록되어 있고 각 데이터의 속성들을 여기서도 해당 셀로 이동하신 다음에 엔터를 누르시고 입력하시고 다시 엔터를 치시면은 입력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링크 속성 연결 편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링크 속성은 다음과 같이 다중 선택 방식을 통해서 엔터를 치시면은 해당 다중 선택된 곳의 링크 정보와 노드 정보를 한꺼번에 볼 수가 있고요. 여기서는 따로 값을 편집할 수는 없고 해당 부분에 대한 노드나 링크의 정보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노드 중복 검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노드 중복 검사는 복잡한 관망을 설계할 때 노드나 심볼을 중복해서 입력할 수가 있는데 중복의 거리가 0.1로 되어 있고 현재 기본으로 0.1로 되어 있는데 이제 0.9 내에 연속으로 입력된 심볼이 있으면은 검사를 통해서 있는지 없는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심볼 종류 변경을 진행하겠습니다. 심볼 종류 변경을 누르면 명령창에 노드를 선택하라고 되어 있고 여기서 변경하고 싶은 곳에 심볼을 클릭하시고 이 절정을 다시 탱크로 바꾼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때 노드 종류 심볼 변경을 메뉴를 사용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심볼 축적 변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기본적으로 모든 심볼들의 크기가 일반적으로 되어 있는데 변경하고 싶은 심볼이 있으면 해당 심볼만 선택하신 다음에 지금 노드 크기가 기본적으로 다 1로 되어 있는데 이거 3으로 변경한다든지 축적 결정 변경을 클릭하시면 해당 심볼만 크기가 변경됩니다. 다시 진행하겠습니다. 해당 측정을 선택하신 다음에 여기를 꼭 체크를 하시고 추적 결정을 하시고 변경을 하시면은 해당 추측이 변경됩니다. 다음으로 심볼 개별 삭제를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해당 노드를 선택하라고 되어 있고 클릭하신 다음에 보면은 개별 링크를 삭제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심볼 일괄 삭제 메뉴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중 선택을 하신 다음에 삭제하고 싶은 부분을 선택하시고 삭제를 하시면은 일괄 삭제를 진행합니다. 다음과 같이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처럼 관망 모델링에서 보시면은 심볼 일괄 삭제라든지 아니면 개별 삭제, 해당 링크에 대한 분할, 병합 같은 기능을 했는데 본 메뉴를 통해서 진행을 하셔야 도면에 있는 데이터와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 DB 데이터를 동기화할 수 있으므로 도면에 있는 심볼을 변경하려고 하실 때는 꼭 관망 모델링에 있는 본 메뉴를 통해서 진행을 해주셔야 됩니다. 다음으로 링크 분할 메뉴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분할을 선택하시고 분할하고 싶은 링크 선택하신 다음에 해당 위치를 클릭하시면은 삽입하고 싶은 심볼이 뜨고 여기서 탱크를 선택하신 다음에 변경을 클릭하시면 그 사이에 해당 탱크가 들어가게 됩니다. 링크 병합은 그 반대의 케이스로서 그 병합하고 싶은 첫 번째 노드 그다음에 두 번째 링크를 클릭하시면은 링크 병합이 진행됩니다. 다음에 링크 시정점 바꾸기를 진행하겠습니다. 메뉴를 선택하겠습니다. 클릭을 하시고 시정점을 바꾸고 싶은 링크를 클릭하시면은 이 링크의 시작점이 원래 이 1번에서 2번이었는데 지금은 2번에서 1번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변경된 걸 확인하기 위해서는 개별 특성 편집에 가셔가지고 먼저 클릭하시고 해당 링크를 클릭하시면은 해당 심볼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 값을 확인할 수 있고, 다음과 같이 시작 절점이 2번에서 1번으로 변경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변경해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관로 길이 재계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그러니까 링크 데이터에 대한 파이프에 대한 정보를 볼 수가 있고, 관로 길이가 현재 관로 길이가 이렇게 계산되어 있는데, 이거를 관로 길이 계산을 다시 하게 되면은 데이터가 현재 아까 분할되고 합병되면서 변경된 데이터 순으로 변경되게 됩니다. 그리고 현재 L3가 있는데, 이 데이터는 지금 DB에는 있는데 이 도면에는 없는 데이터인데, 이 도면 없는 데이터는 나중에 관망 해석 엔진을 진행한 도면 및 DB 동기화 부분에서 도면 데이터 기준으로 이 DB 데이터가 없으므로 이거를 삭제 처리를 자동적으로 진행합니다. 다음으로 심볼 확대 보기 메뉴를 설명하겠습니다. 심볼 확대 메뉴 보기 메뉴에서는 관망 모델링이 복잡하게 되어 있을 때 그 위치를 정확하게 찾을 수 없을 때 본 심볼 확대 보기를 통해서 해당 위치로 바로 이동함으로써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심볼 목록 보기 메뉴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심볼 목록 보기에서는 심볼별로 데이터를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데이터에 대해서 여기서도 개별 속성 편집해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직접 여기서 데이터를 편집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여기서 볼 수 있는 필수라고 쓰여 있는 개별 속성 데이터들인데, 이거는 필수 데이터들은 꼭 데이터들을 정확한 수치를 채워 주셔야 나중에 해석 엔진에서 오류 없이 엔진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관망 도면 옵션은 현재 관망에서 사용하는 각종 심볼들 그리고 레이어들에 대한 값을 세팅할 수 있는 메뉴이고요. 보시면은 각 심볼의 축척이나 문자 크기 같은 것들도 설정이 가능하고, 색깔, 링크도 당연히 가능하시고요. 이런 것들을 설정할 수 있는 메뉴입니다. 다음으로 재특성 곡선 메뉴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재특성 곡선은 곡선 형태를 보시면은 총 4가지 종류의 곡선 데이터를 생성할 수가 있는데요. 펌프와 볼륨 같은 곡선은 펌프 심볼에서 사용하는 그런 곡선 형태고요. 헤드로스는 총 수두니까 저수지 같은 심볼에서 사용하는 곡선이고, 홀 곡선도 펌프 곡선에서 사용하는 곡선입니다. 본 메뉴를 사용하는 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곡선 목록 상에서 먼저 곡선 형태를 하나 선택하고 유니크한 아이디 값을 먼저 생성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먼저 아이디 값 생성한 다음에 이 곡선에 대한 데이터를 입력할 때는
곡선 데이터 탭을 클릭하신 다음에 이 상태에서 아이디가 생성된 걸 확인한 상태에서 데이터를 입력하면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생성하시고 저장을 눌러줍니다. 다음으로 펌프 구성도 같이 생성을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펌프 곡선에 대한 데이터를 입력하겠습니다. pp1으로 아이디가 입력된 걸 확인하시고 다음과 같이 간단한 펌프 곡선을 생성했습니다. 저장을 꼭 눌러주시고 목록에서 데이터를 입력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유량 수입 패턴 편집 메뉴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유량 수입 패턴 편집 메뉴에서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유량이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대한 데이터를 생성하는 메뉴이고요. 여기도 제 특성 곡선 편집에서 사용했던 방식과 똑같이 우선 고유한 아이디를 하나 생성하시고요. 그리고 시간 설정에 따라 옵션 설정에 따라 틀리긴 한데 기본적으로 1시간 단위로 해서 유량 수위가 변한다는 가정하에 데이터를 입력하겠습니다. 저장을 하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해석 옵션 설정 메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메뉴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면과 DB 동기화 메뉴는 현재 도면에 그려져 있는 심볼 데이터하고 DB 뒤에 백단에서 데이터를 관리하는 DB하고 동기화하는 기능을 자동화한 건데요. 현재는 도면 데이터하고 DB 데이터가 전반적으로 일치화되어 있어가지고 지금 삭제될 건 없는데 도면 기준 동기화 버튼을 누르시면은 일치가 안 되는 데이터들은 도면 기준으로 해서 DB 데이터를 삭제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해석 옵션 설정 메뉴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메뉴에서는 그 수리 해석 엔진 옵션 설정에 대한 값을 수리 옵션 메뉴에 설정할 수가 있고 시간 옵션, 리포트 옵션 같은 것들을 본 메뉴에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디폴트로 그 본 메뉴를 클릭할 시 유량 단위 데이터가 안 들어있는데 유량 단위를 자신이 보고 싶은 적합한 데이터로 선택을 해주시고 저장하시면 되고요. 추가적으로 수리 옵션을 설정해서 기본적으로 시간 옵션에서 설정할 수 있는 수리 해석 시간 간격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시간 간격으로 되어 있고 이거를 30분이나 10분 단위로도 변경이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해석 옵션에서 리포트를 좀 상세하게 받고 싶다 하시면은 해당 요약이나 상태 정보를 바꿔주시면은 더 정확한
정확한 리포트 결과를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입력 파일 생성 메뉴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입력 파일 생성 옵션에서는 현재 그 관망 모델링을 통해서 만들어낸 심볼 데이터를 해석 엔진에 적합한 파일로 생성하는 과정을 진행하는 메뉴입니다. 검사를 진행하시고 지금 일차적 검사를 완료됐다는 건 그래서 입력 폼에 맞게 해석 엔진의 입력 폼에 맞게 정상적으로 데이터가 생성된 거고 파일 생성까지 누르시게 되면은 해석 엔진에 입력할 수 있는 데이터가 생성이 됩니다. 그 관망 해석 실행을 하기에 앞서서 재특성 곡선을 하고 유량 수입 패턴에서 만들어낸 데이터를 관망 심볼에 연결하는 것까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재특성 곡선에서 곡선 데이터 종류를 2개 생성했었고 유량 수입 패턴에서는 타임 곡선 하나 생성했었는데 지금 유량 타임을 입력할 수 있는 현재 심볼 내에서 입력할 수 있는 곳은 저수지 쪽에 이 심볼에서 해당 곡선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해당 선택 수원 정보 부분을 보시면은 소스 패턴하고 수도 패턴이 있는데 이 패턴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부분들은 유량 수의 패턴 데이터를 연결할 수 있는 파트입니다. 아까 유량 수의 패턴 만들어냈던 데이터를 이렇게 연결을 해주시고요. 수도 패턴에서도 연결할 수 있는데 우선은 이 소스 패턴에만 해당 데이터를 연결해봤습니다. 그리고 펌프에서도 그 패턴 파트가 있는데 여기 또 이제 시간의 흐름에 따른 유량 데이터를 연결할 수가 있고요. 우선은 연결하진 않고 여기 최적 곡선이라는 파트가 있는데 볼륨 패턴이 있고 펌프 패턴이 있는데 지금 이 패턴들은 펌프 심볼에 대해만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이므로 여기에 연결하지는 않고요. 이 펌프 곡선을 사용해 보기 위해서 이 라인 2번에 있는 선의 종류를 펌프 라인으로 변경을 하겠습니다. 심볼 종류 변경으로 가셔가지고 해당 노드를 클릭하신 다음에 이 라인을 펌프 라인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펌프 라인이 변경이 되고 개별 속성 편집 메뉴를 선택하신 다음에 해당 펌프를 클릭하면은 여기 입력할 수 있는 선택값 중에 펌프 패턴이란 유량 수입 패턴, 타임 패턴을 입력할 수도 있고 여기서 보시면은 펌프 곡선을 입력할 수 있는데 아까 생성했던 펌프 곡선 중에 이 값을 이 해당 심볼에 연결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조명과 DB화를 한 번 더 해주시고 해석 엔진을 실행하겠습니다. 예. 그 해당 심볼에 맞게 데이터를 연결을 하고 그리고 해석 엔진 결과까지 정상적으로 받은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노드 해석 결과 보기 메뉴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노드 해석 결과 보기에서는 각 노드 지금 해석 엔진 결과로서 생성된 데이터 중에 노드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을 한 메뉴창에서 확인할 수 있는 메뉴입니다. 다음으로 링크 해석 결과 보기 메뉴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링크는 지금 라인이 총 3개인데 관로와 펌프 종류로 나눠지고 그거에 대한 관망 해석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메뉴입니다. 다음으로 결과 그래프 보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메뉴 결과 그래프 보기를 모든 데이터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우선은 계획 노선이 설정되어 있어야 하는데 현재에서는 결과 그래프 계획 노선이 설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프는 확인할 수 없고요. 우선은 노선을 먼저 그린 다음에 추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간선으로 하나만 등록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우측 화살표를 클릭하시면은 링크를 연결할 수 있는 메뉴가 뜨고 여기서 추가 버튼을 누르시면은 밑에 커맨드 창에 그 링크를 선택하라고 되어 있고 여기서는 라인 1번하고 3번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엔터를 치시면은 해당 데이터가 메뉴창에 올라온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저장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럼 도면에 다음과 같이 색깔이 변경된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다음으로 노선 지형 저장 메뉴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생성한 노선에 대한 자세한 특정 정보들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추가적으로 뭐 등고선까지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지형 데이터가 따로 없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진행하지 않고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노선 지방고 추출 메뉴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노선 지방고 추출 메뉴 자체도 이제 등고선 지형도를 활용해가지고 이 해당 관망의 측정 정보를 생성한 건데 현재는 지형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따로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전에 관망 해석 메뉴를 설명드렸을 때 결과 그래프 메뉴를 클릭했을 때 노선 정보가 없었기 때문에 해당 노선에 대한 결과 그래프를 확인할 수가 없었는데 계획 노선을 설정한 이후에는 다음과 같이 각 계획고나 수요량에 따른
결과 그래프를 다음과 같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차트 데이터, 그 다음에 활용했던 데이터하고 거리별 차트 정보까지 본 결과 그래프 메뉴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노드 등고선 출력 메뉴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노드 등고선 출력은 각 노드가 가지고 있는 여기 데이터 중에 계획고나 수요량, 수도 이런 정보를 활용해서 등고선을 그려주는 메뉴이고요. 지금 계획고를 기준으로 해서 등고선을 그려보겠습니다. 클릭하시고 그 해당 그리기를 클릭하시고 닫기 버튼을 눌러야 해당 동영상에 생성된 계획고를 기준으로 만들어진 등고선 데이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링크 등고선 출력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링크 등고선도 노드 등고선과 똑같이 각 링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삼각망 기법으로 해서 등고선 서로 데이터를 연결해주는 등고선 데이터를 만들어주게 됩니다. 지금은 링크 데이터가 3개밖에 없어서 여기서는 우선은 그림을 그려도 뚜렷한 차이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우선 그리기를 해보고 값의 차이를 넣어서 닫기를 하시면은 지금은 노선 데이터가 들어가 있어서 이 링크에 대한 데이터 이거 관로죠. 이 파이프가 아주 많이 사용되거나 그랬을 때는 이런 좀 한꺼번에 여러 데이터를 봤을 때는 그 링크의 차이를 확실히 볼 수가 있는데 현재로서는 파이프가 3개만 사용되어 있어서 특별한 차이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 결과 라벨 출력 메뉴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등고선 데이터를 지우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결과 라벨에서는 각 각 심볼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바로 심볼 옆에 표형식으로 출력을 해주는 기능이고요. 지금은 노드하고 링크된 모든 데이터를 출력한다고 선택을 한 다음에 생성을 누르시면은 해당 심볼 바로 옆에 표형식으로 데이터가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됩니다. 수정 메뉴를 설계 유속 메뉴 설계 유속 수정을 클릭하시면은 광경 최적화 하모니를 실행하기 전에 필요한 값을 세팅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는 사용할 관의 집기형 크기라든지 최소 칩의 크기, 그 다음에 허용 유속, 평균 유속 이런 것들을 기본 값을 세팅을 하시고 이 설정한 범위 내에서 하모니 서치를 진행하게 됩니다. 기본 값을 저장을 하시고 다음으로 실행 메뉴 하모니 최적화 실행 메뉴를 클릭하시면은 우선 대상 성정 메뉴가 활성화되어 있는데 이걸 클릭하시고 어떤 지금 관로가 두 개를 사용하고 있는데 라인 1, 3이 있는데
3번을 선택을 하시고 하나만 간단하게 진행하겠습니다. 저장을 하시고 엔진 준비를 클릭하시면은 그 지금 링크하고 노드에 대한 데이터들이 뜨시고요. 최적화 준비를 클릭하시면은 지금 후보 관중이 하나도 없습니다라는 메뉴가 뜹니다. 여기서 후보 관로 탭을 클릭하신 다음에 후보 관종 등록에서 지금 사용할 관을 하나를 클릭하신 다음에 선택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다시 최적화 준비를 클릭을 하시면은 다음과 같이 우선은 기본 세팅값이 이렇게 설정이 되고요. 최적화 시작 버튼을 클릭하시면은 최적화 알고리즘 서치가 진행됩니다. 여기서 선택 버튼을 누르시면은 지금 최적화 우선순위로 해가지고 만들어진 데이터들이 있는데 여기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그 해당 행을 번호로 이렇게 선택하시면 되고요. 지금은 관 자체가 지금 단순하기 때문에 지금 값이 전반적으로 다 동일하게 되는 거고요. 복잡한 관이나 설정값 사용했을 때는 이 값이 틀리게 됩니다. 지금 값이 똑같기 때문에 하나를 선택하시고 검증 버튼을 클릭하시고 환경 승인을 하신 다음에 이해하시면 됩니다. 먼저 미서 손실 계수 계산 메뉴를 클릭하게 되면은 환경 최적화 이외에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되면은 기존의 관망 해석 엔진에서 만들어진 데이터가 삭제가 되므로 다시 관망 해석 엔진을 실행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입력 파일을 다시 생성해 주시고 생성된 파일로 다시 엔진을 실행하겠습니다. 정상적으로 생성됐고 이 해석 엔진 결과를 가지고 미서 손실 메뉴 계산 메뉴 클릭하게 되시면 여기 데이터를 기본적으로는 0으로 다 세팅이 되는데 여기서 관리한 데이터들은 농어촌 공사에서 그 관을 설계할 때 쓰는 설계 기준값들을 별도로 관리하고 있으니까 그걸 참고하셔서 그 데이터를 입력을 하시고 이 입력한 데이터를 기준으로 나중에 보고서가 생성이 되게 됩니다. 우선은 간단하게 권장값을 기본적으로 다 세팅을 해 놓고요. 여기서는 해당 간단하게 관로 3번을 클릭을 해서 계산을 진행했습니다. 비서손실 계산을 진행했고 저장을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수리 계산 메뉴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여기도 다른 기능을 수행한 이후에 다시 해당 메뉴로 들어가게 되면은 미서 손실 계산을 통해 가지고 관망 해석 엔진에서 나온 결과값이 변동이 발생되기 때문에 다시 그 해당 엔진 데이터를 다 지우게 되므로 다시 관망 해석 엔진 해석을 진행하게 됩니다. 파일이 생성하시고 해석 엔진을 다시 실행해서 해석 엔진 결과를 만든 다음에 수리 계산 메뉴로 가셔가지고 수리 결과를 확인하겠습니다.
이렇게 노선 정보를 기준으로 해서 그 보고서가 생성이 되고요. 그 보고서 버튼을 클릭하게 되시면은 다음과 같이 해당 보고서가 엑셀 데이터로 생성이 됩니다. 다음으로 수격압 계산 메뉴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수격압 계산 메뉴도 수리 계산과 방식은 같고요. 아까 미서 손실 계수하고 해석 엔진에서 만들어낸 결과를 가지고 수격압 보고서 계산한 다음에 보고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관로 3번에 대한 보고서만 생성을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보고서가 생성이 됩니다. 매설 깊이 계산 메뉴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전 수격값 계산과 처리 방식은 같고요. 검토 실행 버튼을 클릭하신 다음에 보고서를 클릭하게 되시면은 해당 노드와 라인에 대한 정보를 뜨고 현재는 간단하게 한 탱크 부분에 대한만 심볼에 대해서만 보고서를 생성했습니다. 다음과 같이 매설 깊이 보고서가 생성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광 구조 계산 메뉴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서도 기존에 다 값이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세팅된 데이터를 기준으로 보고서가 생성이 되고 버튼을 누르면은 관료를 선택을 하시고 보고서 버튼을 누르시면은 엑셀 보고서가 생성이 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